A급도 다 풀었거든. 그러니까 문제들이 한마디로 더럽게 지금 갑니다. 그렇지. 중학교 학원 다녔어요? 예, 다녔습니다.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이라고 있어요. 문제 수도 많고 은근히 놓치기 쉬운 정원 2,000명. 그정 아니야 미안합니다. 의대를 갈 거예요 반드시.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사실상 이제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문법이 있고 하지만 고등학교를 대비해서는 사실상 중등 과정에서 문법을 어느 정도 좀 고등 거를 미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야 우리가 고1 때 첫 번째 내신부터는 사실상 대입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을 사실상 중학교 때는 끝내고 올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그 문법 내신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문법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나원장님부터 뭐 얘기해 보실래요? 의대를 못 가더라도 의대 정도 수준의 성취도를 올려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야 미안합니다. 의대를 갈 거예요 반드시. 네. 못 가더라도라는 예. 의대를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다는 걸 목표로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끝내지는 못하지만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된다. 역설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이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문법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다. 하지만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끝나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끝내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역시 역설법을 통해서 진리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예. 자꾸 이제 그 대학 입시를 고3이 되면 뭔가 입시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입시 지형에서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때부터 사실 입시가 시작인 거고 고1 때 보는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그거부터가 이미 입시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잘 받았던 애들이 보통 3학년 때까지 잘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처음엔 좀 적응 좀 하다가 나중에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의대를 못 갑니다. 그렇지, 못 네, 가지.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는 의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고등학교 문법 정도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당장 내신 시험에서 문법 단어 문제를 내면 그냥 다른 애들도 다 같이 공부를 안 하고 온 상태에서 무에서 경쟁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정도 목표를 의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그거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애는 천재라서 뭐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어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에게는. 네, 바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는 다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고등국어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학습의 양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90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듬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예. 그러면 저는 중학교 때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3회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회 학습. 네. 1회 학습은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다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1회 학습은 진도를 쭉 뺀다. 그렇죠. 일단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중등 학습 로드맵. 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문법의 내용들이래는 무엇이 있는지를 일단은 이제 1회 학습을 통해서 다 알아야 돼요. 네, 쭉 뺀다.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이걸 나간다. 했다고 완벽해지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진도를 일단 나간다는 거지. 일단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1회 학습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기억할 리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 2회차 학습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종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종합 연습.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실제 시험 문제들을 보면 네.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을 보면 네. 뭐 한 단원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단원만으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른 문법의 다른 영역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전체가 아우러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2회차 학습을 할 때는 실전 문제 풀이 같은 걸 통해서 1회차에서 학습했던 것들을 기억을 끄집어내는 연습도 필요한 거죠. 쪽지 그렇죠. 시험도 보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종합의 과정. 그리고 제가 이제 3회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 중학교 때 3회차까지 하는 게 버겁습니다. 그 3회차까지는 좀 빡세긴 하네. 네, 그러니까 2회차 정도까지가 보통의 중학생들에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도 물론 쉽진 않지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의대를 갈 거니까 그러면 3회차 학습을 통해서 네. 실전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최신 트렌드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네. 연습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연습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야지 고등학교에 가서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랑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네네. 아이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서 가요. 네. 슬프게도.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지. 저희 때는 중3 때부터 그런 걸 공부하지 않았죠. 우리 때는 다 안 하던 시절이고. 그렇죠. 다 같이 네. 사이좋게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 그렇지. 예. 학원도 뭐 많이 다니지 않았잖아요. 많이 다니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안 다녔죠 사실상. 사실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는 이제 일단 학원은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컴퓨터 학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 적이 중학교 때 학원 다녔어요? 예, 다녔습니다.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다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집이 좀 부유했나 봐요. 아니 그 당시는 학원비가 쌌어요. 뭐 그렇게 부담되는 학원. 동네가 어느 동네였어요? 부산시 동래구 안락. 부산. 대도시라서 그런 겁니다. 대도시였네. 네, 대도시니까. 나는 서울이었는데. 그래요. 서울에는 대형 학원 많지 않았나요 그때도? 근데 뭐 그 당시 뭐 속셈 학원이 다들 이제 국영수 학원으로 넘어가던 시기래 가지고 막 경쟁들이 붙어서 학원 회비가 그렇게 안 비쌌어요. 맞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박리담의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 그냥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하여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3회 학습까지 네. 연습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좋아요. 일단은 나 원장은 지금 이제 3회 학습을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만 들어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갈 건데 내가 이 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히 외울 거는 초등부터 하는 게 좋다. 초등부터 일단 가볍게 하자. 네, 가볍게 하고 의대라는 목표를 가지면은 꼭 해야 된다. 이 목표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풀어야 목표가 완료가 됐는가 이거부터 먼저 정해야 어느 정도 공부할 건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수능 특강을 풀었을 때 잘 풀린다. 수특? 네, 그거를 이제 완성형으로 잡고 공부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수특 뭐 그러면 저 수능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수능 문제보다 수특이 더 어려울 때도 가끔 있으니까. 수특이 더 어려우니까 수특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네네. 그 정도 수준을 만약 중3 때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문법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국어가 이제 많이 줄어든 교육 과정 형태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네. 예전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생활이라고 책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문법 체계적으로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갔거든요. 중학교 때. 네, 국어 생활은 책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좀 줄어들었죠. 비중이. 네. 지금 우리는 의대 갈 거니까 그 당시 중학생들이 하던 문법 공부보다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중1부터 중3까지 다 하면은 문법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 한 번씩 건드리고 올라갔었는데 7차 때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의대 갈 거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학생들보다 2배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학습량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은 해야 된다. 옛날 7차 교육의 공부량의 2배. 공부량 2배 해야 된다.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된다니까 약간 항상 가슴 한편에 뭔가 이 선행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죄책감이,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선행 학습 얘기하면은 뭐 막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막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옛날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은 천자문을 3살 때 뗐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스, 오세신동모. 그렇지. 5살 때 천자문 떼고 말이야 이러는데 선행은 이미 그때부터 시켰다고.
되는 애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애들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는 애들은 해야지 빨리빨리 적응하면서 네. 치고 나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까지 가면 좀 그렇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 원장님 지금 보니까 1회 학습, 2회 학습, 3회 학습 하잖아요.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수학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하잖아요. 수학. 맞아요. 그럼 이게 수학하고 좀 느낌이 같은 건가 모르겠어. 그냥 궁금해서. 수학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기는 조금 다르다. 하는데 왜냐하면 수학은 애초에 처음에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의의를 두는 그 1회차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그냥 한 단원 한 단원 진도를 나가는 거 자체가 되게 벅차거든요. 그렇지.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차를 뭔가 정리를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수학은 어느 정도 이제 진도를 좀 충분히 나간 후에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아우르는 그 과정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아울러지고 나서 실전 문제 적용을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네. 수학은 오히려 실전 문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고. 네, 처음부터 하는 거고 오히려 문제를 풀어내는 그 적용 연습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합쳐질 수 있어요. 네. 학습의 순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기본적인 것도 어느 정도 완전히 1회 학습에서 소화가 된 상태에서 2회 학습에서 좀 더 고차원적이고 사고력이 필요한 종합 문제까지 가는 거이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학은 단계성이 뚜렷하잖아요. 학년에 배워야 될 그 성취 기준이 매우 뚜렷해서 네네. 앞에 게 충분히 성취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진도를 쑥 훑어보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수학이고. 네, 차근차근 가야죠. 문법은 그보다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아놓으면. 네, 맞아요. 우리가 이걸 종합 접근할 때 이게 어디에 뭐구나라는 개념을 좀 잡으면서 적용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회차 학습을 할 때부터 실전 문제를 잘 풀어내는 정도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전체적인 걸 잡는 게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한번 쓱 훑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쓱 훑으려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처럼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회 독은 한번 훑는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훨씬 좋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앞에 단계를 100점 맞는 수준을 못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진도를 빨리 땡겨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100점을 못 맞는데 그 다음 학년 거를 땡겨서 진도를 나가봐야 어차피 100%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도만 나가는 애들이 결국에는 선행을 많이 나갔다고 하지만 무너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선행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잘못된 선행에 휩쓸리는 아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진도를 학원이 빼주는 케이스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행의 부작용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걸 이 학생이 좀 따라갈 수 있고 하다면은 충분히 효과를 본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학부모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건 이제 판단은 어차피 부모님하고 이제 학생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야. 근데 열심히 안 해. 천재인데 안 해. 그게 결국 같은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갑자기 심란해지네. 자 좋은데요. 수특 수준까지 정도는 끝내줘야 된다는 것이고 공유가 됐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 진도가 나가잖아요. 네네. 진도가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 1회 독도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수특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 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수특이. 그럼 어떻게 설계를 중 1, 2, 3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선행에 대한 오해가 이제 자꾸 생기는데 저희가 선행을 절대 조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행 얘기는 내가 아까 천자문 가지고 끝냈어요. 그냥 안 해도 돼. 신경 쓰지 마요. 그게 아니고 수능각 가지고만 대학을 가라. 그럼 고등학교 가서도 하나도 늦는 게 아닌데 고1 때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되니까 시작되죠. 고등학교 3년 공부해서 수능 치고 대학 가는 거랑 중학교 3년 공부해서 고1 때부터 입시 시작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3 말에 수능 본다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1 올라가자마자 그냥 4월 달에 첫 시험에서 문법에서 어느 정도의 내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1에서는 특히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중학교 3학년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 고1, 2, 3, 중1, 2, 3이 이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입시 제도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상위권대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중일인데 지금 하위권대를 지향한다. 이러면은 뭐 사실 그거는 그래요. 일단 하위권대를 지향하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위권대가 지향해서 가진 않습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이 이게 또 모순되네.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이 쭉 진도를 빼놓고 나중에 원리를 따져보는 탑다운 방식이 있을 거고, 탑다운 방식. 네, 원리부터 차근차근 해서 쭉 치고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네. 어느 걸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상관이 없는데 네. 수능에서 원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원리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원리 공부. 3회독으로 하든 2회독으로 하든 원리 공부가 빠지면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다. 그럼 원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문법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국외음화는 다라고 나오면은 그걸 이제 단순히 외우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그 뭐가 다른 법칙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네. 이 차이점을 주목해서 잘 봐줘야 되는데 단순히 국외음화는 뭐 드트 다음에 야여 요유이가 오면은 드트가 트츠로 바뀐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왜 드트만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지 원리를 공부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상세하게 설명해 준 선생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출시될 국풀 나라샤 문법을 기다리시는 게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플라나샤 뭐 홍보는 굳이 안 해도 네. 이제 지금 올해 몇 7월에 나오나요? 아니면 11월 11월에 문학이 7월이고 12월에 네네. 좋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네. 원리 공부를 잘 설명하는 게 그렇게 원리까지 잘 설명해 주는 강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잘 없습니다. 그렇지. 끝났어요. 왜냐하면 네. 시간이 한정돼 네. 있어서. 3회독까지 하려고 하면 원리까지 수업하는 게 좀 힘들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꼭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네. 내가 좀 이렇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다 네, 보면 스스로 차이점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맞죠. 그런 쪽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선생님이 다 그냥 퍼먹여 주는 것만 떠먹고 외우는 게 아니고 맞죠? 네네네. 그럼 어쨌든 간에 원리 공부 중심으로 가자 정도를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 원장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뭐 진도를 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학습 자질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치면 제가 아까 3회차 학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학생이면은 1회차 학습은 자율학습도 가능합니다. 자율학습 가능하다. 네. 국풀나라샤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네. 뭐 책 스스로 이제 책을 보거나 뭐 인강을 보거나 하면서 네. 어느 정도 1회차 진도를 나가는 거는 자율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그런 가능하다. 학생이면 왜냐면 1회독에서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막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쓱 간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1회독에서는 질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의문이 많이 안 생겨요. 그리고 1회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학처럼 하면은 진도를 못 뺍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만 가지고 몇 년이나 몇 년에 그것만 가지고 그냥 혼자 끙끙거려.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쭉 가자 이거야. 네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종합해서 실전에 적용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는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사실은 좋은 강의를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인데 의대를 가겠다고 준비하는 이 아이는 중학생이지만 지금 이제 2회차, 3회차 학습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학원 강의 같은 걸 이제 실강을 가서 이제 듣는다고 했을 때 네. 그걸 충분히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제 이미 1회차 학습을 하고 2회차, 3회차를 하는 과정이면 이 학습 과정에서 슬슬 문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1회차에는 학습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외우고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2회차, 3회차 학습을 하면서는 이제 의문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도 네. 여러 가지 의문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으나 저는 약간 이거는 좀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인강을 듣든지 좀 능동적인 친구면 네.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면 되긴 하거든요. 맞죠. 네,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수동적인 학생이어서 떠먹여 주는 걸 따라가면서 그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는 그런 거를 바란다면 그러면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성취도가 아주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대치동에 그런 학생들 되게 많은데 많죠.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데 학원을 잘 안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만 받고 질문이 쌓였을 때 한 번씩 가서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신 기간에? 내신 기간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정기도 그렇고. 이 친구가 그 학원을 등록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수업을 다 듣고 있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미 성취도가 높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실강을 와서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 내용 중에 이미 90% 이상은 아는 거야. 네, 이미 본인이 다 알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뭐 문제풀이를 하거나 뭐 과제를 내주거나 해도 그 중에서도 한 80~90%는 이미 풀어본 거야. 그래.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주 그 시간에 와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맞아. 그렇지만은 그 선생님은 필요해. 그렇지. 질문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고 오고 싶을 때만 와요. 근데 그러면 학원에서 뭐라고 할 텐데. 그렇죠. 뭐라고 하죠. 그래도 뭐라고 하지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의대 라인에 가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 옛날에 저도 애들 이제 한 100명 정도 놓고 수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100여 명 정도 애들을 놓고 수업을 하면 이제 보통 한 3등급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맞아요. 뭐 2등급에 3등급 정도, 1등급 정도 맞추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그럼 대부분의 애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서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표정이 안 좋아. 밝지가 않아. 이렇게 눈빛만 딱 봐도 일단 얘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야. 걔가 신경이 쓰여.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걔 자리가 비어 있어. 맞아. 왜냐하면 걔가 요 정도 급으로는 내가 들을 가치가 없다. 딱 그런 아이들. 예. 가끔 있잖아요. 내신 공부 다 해가지고 선생님 저 자습실에서 문제 풀고 와서 질문만 해도 돼요. 그러지. 네.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네네. 네. 뭘 이렇게 수업을 때려들어.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주관이 강하고 좀 목표 의식이 뚜렷한 학생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죠. 네, 너무 뛰어난 애들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요즘 뭐 그 의대 갈 수 있지 않나? 정원 2,000명. 2,000명.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고요.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좀 접근을 했을 때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가 뭐 혼자서 뭐 이렇게 찾아서 책을 공부하고 이런 애는 아니야. 어차피. 그래도 의대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요. 갈 수 있어. 왜 그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겠지. 이제 우리 아들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혼자서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는 거를 그냥 가볍게 개념의 나비 효과 한번 봐라 그냥. 가볍게 개념의 나비 효과 봐. 그냥 뭐 특별히 몰라도 돼. 그냥 한번 쭉 강의 뭐 몇 강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 봐 이러면 얘가 이제 쭉 보게 하는 거야. 그것만 봐도 대단하죠. 네네. 아니면 학원 보내도 되고. 네. 학원 뭐 기파랑 보내도 되고. 좀 여유 있으면은 12월 달까지 기다려가지고. 네. 뭐 풀하나씩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등 수준에서 문법을 특강 정도에서나 한번 쫙 훑어주지 중등 수준에서 막 문법을 막 다 그렇게 쫙 한번 돌리는 학원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기파랑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두 번째에서 아까 얘기했던 종합적인 어떤 문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영역 정도. 네, 맞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학원을 보낸다면 사실 그게 중등 학원 정도에서는 소화가 안 될 수 있어. 고등학생들이 듣는 특강을 보내야 돼. 고등부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4주, 5주 정도 이제 단기 특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지. 고등부에서 하는 단기 특강을 하는 거는 1회차용으로 쓰는 건 별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2회차용으로. 네, 그러니까 2회차나 3회차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들의 또는 3학년들의 특강에 중학생이 오진 않잖아. 그렇죠. 또 온다고 하면은 막지 않나 학원에서? 특강은 받아주는 학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뭐 요즘 애들이 또 중학교도 키가 큽니다. 또 중학생들이. 네. 눈 딱 감고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중등 과정, 물론 중등 문법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대부분 좀 난이도가 낮아. 중등 특강 문법 같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고등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3회 학습은 3회 학습은 그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왜 2차, 3차를 나눠서 또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2차와 3차의 차이는 2차는 종합이고 3차는 실전인 겁니다. 실전. 고등부 만약에 국어 전문학원에
학원에서 하는 특강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문법을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더라도 정리 특강이 있고 실전 특강이 있어요. 네. 그걸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실전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복습하면서 실전 훈련을 이제 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3들 중에서도 등급이 좀 높은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가 제가 생각하는 3회차 학습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고3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네. 중딩 따위를 잘 안 끼워주죠. 중딩은 좀 아니지. 좀 웃기지 사실 중학생이 앉아있으면. 맞아요. 저는 3회차 학습을 할 때는 학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본인이 혼자 해도 되고요. 좀 네. 어려운 책이나 이런 걸 사서 좀 혼자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심화된 그런 이제 문법 과정을 인강이나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이수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 방법도 좋고. 근데 저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가서 해도 되니까.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문법하고 수학하고 겹치는 게 많다가 이제 우리 이야기 시작부터 계속 나왔는데 네. 수학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과정을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의 식을 열심히 적고 마지막에 그래서 답이 뭐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이 뭐 굽다의 어근이고 네. 밤도 어근이고 그래서 얘는 파생어가 아니다 합성어다 이렇게 예.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를 고등학교 가서는 시간이 없어 절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원리적으로 차분하게 푸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문법은. 네네. 그래서 3회차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3회차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그런 책이 없어요. 아. 우리 국풀이 있긴 있는데. 근데 좋아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 생각이고 제 방식인데 너무 다 좋은 방법이고 이제 그걸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에 또 학원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이는 또 뛰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학원 다닌다고 꼭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개념을 훑는 그 1단계 과정은 개념의 나비 효과 같은 거 그냥 한번 쓱 네. 가서 한번 훑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수학처럼 정복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쓱 봐. 1단계 끝. 가볍죠. 그럼 2단계는 약간 이제 문제풀이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이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혼자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학원도 좋고 EBS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EBS에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면 고등 수업, 고등 EBS 수업들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거 듣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을 이렇게 듣는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을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 아니면 이제 학원을 할 수 있으면 학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수학과 문법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일종의 수학의 공식처럼 문법도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게 있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수학과 문법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수학은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반면 문법은 대부분 오지선다다 보니까 감으로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이 본질적인 문제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해설지 요건데 수학처럼 그 과정에 대한 검토를 스스로 하는 결국 자기주도 학습이죠. 이게 이제 3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3단계의 소스는 뭐냐고 했을 때 저는 고3 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3 기출이나 뭐 수특이나 그런 걸 내가 분석해 보는 거야. 어렵죠. 그 정도까지 가면 고1 때 내신을 할 때 또 물론 그때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상당한 수준까지 좀 무서운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 방법이 어렵죠. 이게 뭐 하란다고 애가 하겠어요 이거를? 공부가 원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는 놈들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충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종합을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네네. 좋아요. 그럼 대충 솔루션이 나온 것 같아. 뭐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 혼자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혼자 분석하는 그런 이제 교재가 시중에 없어서 이제 올 12월달에 나오죠.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좀 약간 좀 그 약간 디테일이지만 약간 두 가지 정도 좀 덧붙이고 싶은 덧붙여주세요. 생각이 났어요. 덧붙여주세요. 일단 하나는 만약에 법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심화 정리를 하고 싶어요. 2회차, 3회차 학습을 하는데 좋은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학원 강의를 듣는 게 매우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네네. 여러모로. 네. 특히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좀 자기 주도성도 아직은 고등학생들 정도가 아니고 아직은 좀 그 실천력도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될 수 있어요. 지방 중소도시나 이런 경우에는 딱 내 입맛에 내 기호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럴 때는 기출 문제집이나 이런 좀 실전적인 문제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들 중에서 자잘자잘한 연습 문제가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간단한 OX나 간단한 빈칸. 근데 그거가 아주 많아서 소소하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1차 어쩌면 약간 1차원적인 느낌. 근데 그게 연습이 많이 돼요. 정리하는 단계에서. 2회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은 디딤돌에서 나오는 문제로 국어 문법이라고 있어요. 문제로 그게 국어 꽤 문법. 문제 수도 많고 은근히 놓치기 쉬운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아는 거를 정리해서 복습하고 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유의 책들이 출판사마다 꽤 있어요. 문법이 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막 2회차에서 정리할 때는 오히려 너무 실전 문제보다는 그런 유의 걸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게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진도 한번 쓱 훑고 2단계에서는 그 빈칸 넣기나 OX 정도 나오는 그런 짜잘한 문제들을 국어 문법 뭐 이런 거. 1회차 학습 때부터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맞아요. 학습을 못 해요. 그러면 1차에서는 그냥 인강 한번 쓱 봐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2회차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학부모님께서 아시면 좋겠는데 수학 공부하다 보면 성취도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요 초고난도 문제집을 풀어요. 초고난도. 대표적으로 뭐 A급이라든지 A급, 그렇죠? 그 최상위 뭐 이런 거 이런 초고난도 문제집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초고난도예요.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잘 못 풀겠어요. 그런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푸는 게 수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수학도 그런 초고난도 문제집을 푸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입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진 않는데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는 아이들의 그래도 좀 사고 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성취도가 매우 최상위권이어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문제만 풀면 100점을 맞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영재고 같은 데를 뭐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로 이공계의 뜻이 있어서 좀 심화된 수학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문제집을 푸는 거를 저는 권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큰 도움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게 이제 블랙 라벨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블랙 라벨이 국어가 있어요? 국어 있어요. 문법도 있단 말입니다.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좀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이겠지 일단은. 중학생인데 이미 그걸 푸는 애들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블랙 라벨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능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내신도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신에는 도움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들. 저 같은 경우에도 내신 이제 고등학생들 내신 수업이나 이런 거 예전에 할 때 보면은 고등학교 그 블랙 라벨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문제들이. 이게 이제 수학의 블랙 라벨이랑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른데 함정 중심이야. 국어의 블랙 라벨은 함정 중심이에요. 수학의 블랙 라벨은 고난도 연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라벨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수학의 정석에서 배웠던 그런 고급 연산들을 실전에서 실전 문제로 풀어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기 위한 교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 문제 중에는 그런 걸 쓰는 게 많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국어의 블랙 라벨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함정을 고도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한마디로 더럽게 지저분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안 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한 학생이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함정이 고도화된 내신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어요. 있죠. 이게 저희 대표적인 게 저희 지역에 이제 운천
원종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뭐 휘문고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닌다면은 활용할 만하다. 활용할 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성취도가 매우 높은 학생이긴 한데 좀 꼬면은 틀리는 게 뭐 일상이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에만 틀리는 애들. 그러니까 뭘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고 오로지 말장난에만 낚이는 부류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함정에 약한 부류의 친구들은 블랙라벨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앞 단계만 풀면 됩니다. 앞 단계만. 그러니까 단계가 또 A, B, C 이렇게 있거든요. 뒷 단계까지는 안 풀어도 돼. 앞 단계 정도를 푸는 거는 함정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필요성이 매우 높은 친구들에 한해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허영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허영심.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한다. 그렇지. 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책 목표고. 나는 A급도 다 풀었거든. 너 이거 안 풀었지. 그렇지. 우리 때 뭐 성문 종합.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지. 나 C 단계까지 풀었거든. 이런 그 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고난도 문제풀이 부심이 있어요. 이 학생들도 그런 부심이 있고 우리 어머님들도 그런 부심이 약간 있습니다. 아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우리의 이것까지 했어 이 부심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항상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입시는 어떤 우리가 사치제를 호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는 거에는 시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불필요한 거에 너무 힘을 많이 쏟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네네. 저는 사실 뭐 블랙라벨 뭐 국어 문법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키까지 한 애들 있는지는 몰랐긴 했지만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수학과 이런 맞아요. 영어 단어 하나 더 과학과 워낙 또 수학은 사실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큼 수학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일단 시간 투자는 절대적으로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죠. 수학이 일단 메인이에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고 우리가 국어를 이렇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시는 게 이 책을 우리 애가 소화할 만한 책인지 같은 걸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판단해달라. 그렇죠. 어머님께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그렇죠. 판단은 못하죠.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중학생 정도 학년이면 아직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경험도 못할 볼수를 뿐더러 아무래도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어보실 거면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전문가의 상담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쪽 본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물어보면은 어머니 다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영재고를 준비하는데 교재를 쓰고 싶은데 그 여러 학원들에서 쓰는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학원의 커리큘럼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영재고 대비를 하는 학원에다 물어보면 당연히 하라고 하죠. 확인받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하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지. 아유 어머니 블랙라벨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을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생계잖아요, 여러분. 생계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걸 수도 있으니까. 물론요, 그럼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면서 질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덜한 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신뢰가 있다. 우리 유튜브 그 댓글 달면 되겠네. 그럼요. 좋아요. 이 학생한테는 이런 문제집이 좋습니다. 라는 거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팁까지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국어를 하다 보니까 좀 국어 학습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또 너무 국어 학습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차원. 국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만 하는 게 누차이하지만 아니고 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학 그리고 다음이 국어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미안하지만 과학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과니까 수과학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지금 또 통과로 바뀌었잖아요. 통과 통사로. 그래서 국어가 넘버 2다. 뭐 이런 얘기 좀 과학은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 정도 하고 그러면은 또 뭐 문법 관련해서 웬만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더 할 거 없죠. 뭐 더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꼭 입시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나의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다. 네. 내가 논리적인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다. 네. 요거를 꼭 그 공부할 때 가슴 속에 새기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덧붙였고 또 뭐 덧붙일 얘기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아니 그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 제가 사실은 주변에 네. 이제 영어학원 원장님들한테 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네. 국어를 못해서 영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많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얘가 분명히 단어도 다 외우고 문법도 다 외우고 이해를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이게 구문 해석이나 이렇게 단락 해석이 안 될까? 네. 유심히 관찰해 보면 대체로 네. 국어가 안 돼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언어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떨어지니까 네. 결국은 이제 다른 언어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과거의 학생들처럼 네. 진짜 1980년대 이전의 학생들처럼 네. 아예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공부를 안 했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까지 일찍부터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일찍부터 하잖아요. 네. 막 진짜 유치원 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일찍부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말인데도 중학생 정도 되면은 네. 꽤 어느 정도 수준인 걸 배우는 거예요. 네네. 아주 기초가 아닌 걸 배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말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맞아요. 오히려 외국어 학습에 지장을 받는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외국어 문법이 올라가 버린 거야. 네. 우리 문법보다. 그래서 저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영어 학원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영어 공부를 위해서도 중요하구나. 맞아요. 네. 국어 학습이. 그렇죠. 네. 네. 네, 맞는 얘기고요. 일단은 그 국어라는 그 문법이라는 게 이제 국어와 어떤 사고력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문법이 이제 암기할 게 많고 네. 또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맞아요. 문법이 그렇게 네. 어렵다 한들. 그렇죠. 근데 이제 하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기 싫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한 대로 개념 한번 살짝 훑어주고 EBS 문제풀이, 고등 문제풀이 한번 싹 봐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쭉 분석하는 고등 교재를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내가 문법을 장착을 중등 과정에서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버려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서 일단 문법이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 상당히 내신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법 5문제를 빨리 처리해줘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어려운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문법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요 얘기를 들으면서 문법을 내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문법이 상당하게 나에게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비문학을 주제로 해서 너무 중요한 우리 비문학 독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